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지금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오늘 오전 일찍부터 경기도청에 4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은 이 법인카드 횡령을 폭로한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했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 대검찰청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가 법인카드를 횡령한 것, 이재명이 이 법인카드로 아침에 뭐 샌드위치라든지 소고기를 사고 이 초밥을 사고 또 주말에도 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이재명의 일제 샴푸를 사고 라는 것들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소현입니다. 이재명 부부의 이 법인카드로 뒷바라지를 했던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 씨에 대한 수사 또 재판에서 모두 드러난 겁니다. 배소현은 지난 8월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혜경과 이재명만 남은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입니다. 김혜경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다시 경기도에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의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법인카드는 결제를 한 그 과정에 모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모든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이 이재명 부부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 이건 모든 절차 증거들이 남아 있고 공무원들이 모두 조사해서 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의 배소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를 하면서 이 이재명 부부는 빼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많은 여론이 일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명현 씨, 이 폭로를 한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이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증거는 모두 나와 있고, 이 법인카드를 이 횡령한 불법 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곧 소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수원지검에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탄핵을 했고 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맡는 검사는 모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수원지검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수원지검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그 다음 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 수원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됩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서 수원지법에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이재명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김용의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김인섭의 재판 1심 판결이 또 나옵니다. 백현동입니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김인섭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이화영 재판입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또 뇌물, 이 1심 판결이 다음 달까지는 내려질 것이다. 이건 아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비리와 관련해서 결정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화영이 이 1심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계속 재판 방해를 하고 그 다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항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모두
거의 일주일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일주일 만에 두 번 다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이 이화영 재판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 따라서 수원지검이 지금 법인카드 횡령, 그 다음 대북송금 이 두 가지를 묻고 이재명의 각종 재판 지연이라든지 사법방해 이 혐의들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된다면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체포동의안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상민이 탈당도 하고 소위 수박이라고 공격을 받던 이원욱 등이 지금 곧 탈당을 하겠다 이러는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이재명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싸고 김용의 1심 판결, 곧 있을 김인섭의 1심 판결, 이화영의 1심 판결 이게 줄줄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계속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재판, 이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1심 판결이 나오느냐 이게 관심을 끕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이 판결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모두 망하게 됩니다. 434억 원도 토해내야 되고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부를 내년 2월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재판부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이 재판부를 계속 판사를 바꾸는 이 방법으로 김명수 사법부 때 김경수 재판도 무려 3년을 넘게 끌었습니다. 이 판사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조국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사법부의 2년마다 재판부를 바꾸는 것, 내년 2월에 다시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이 판사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 선거법 위반 재판부 판사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게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꼭 바꿀 필요는 없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거의 대부분의 재판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판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김명수가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재판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재판을 굉장히 정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끌었지 이 재판의 내용이 판결이 나아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의 규칙, 내규라고 하는 것이 꼭 100% 그걸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내년 2월에 이 판사를 바꾸지 않는 방법,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뒤에는 이재명 소환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